세상 모든 자산 투자, 자유를 사자. 반갑습니다. 퇴하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코드를 짜고 앱을 만들고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모든 부를 가져왔죠. 하지만 지금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더 이상 모니터 속의 코드가 아닙니다. 거대한 쇳덩어리를 돌리고 땅을 파고 발전소를 짓는 중공업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꿨듯 지금 AI가 불러온 물리적 인프라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칩 뒤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칩보다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네 가지 거대한 병목. 전력, 전력망, 원자재, 그리고 냉각. 그 구조적인 원인과 미래,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까지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슈퍼사이클이 정부 정책이나 유행으로 만들어진 사이클이 아니라 기술의 물리적 한계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즉, 누군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사이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슈, 전력입니다. 흔히들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로 그 심각성을 봐야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6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1000테라와트시를 넘길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일본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지금까지의 AI는 서버실에 갇힌 뇌였지만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피규어 AI 같은 로봇들이 팔다리를 달고 세상으로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에는 인간보다 로봇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언했죠. 이게 전력망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고정된 부하에 더해 수십억 대의 로봇이라는 움직이는 부하가 24시간 충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단순히 전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력망이 감당해야 할 총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력 문제를 공급만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로 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력망의 핵심 문제는 공급 속도보다 수요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 그리고 그 수요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AI는 지금 전력 시스템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용량과 연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전기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기업들은 이미 가스, 신재생 플러스 ESS, 원자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력 로드맵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천연가스, LNG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24시간 끊기지 않고 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이 AI 시대의 조용한 수혜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LNG가 주목받는 이유는 친환경이어서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에너지는 이념이 아니라 가동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정전이 나면 손실이 아니라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가 선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목표라는 현실 때문에 가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이들을 보완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과거 데이터 센터의 배터리는 정전 시 5분을 버티는 비상용 UPS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기가 쌀 때 저장했다가 피크타임에 공급하고 태양광의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거대한 댐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ESS의 본질을 배터리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ESS는 이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전력망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 일종의 전력용 쇼크 업소버 역할을 합니다. AI가 많아질수록 ESS는 선택이 아니라 설계 전제 조건이 됩니다. 테슬라의 대용량 ESS, 메가팩 매출이 전기차 판매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흐름은 죽어가던 리튬과 2차 전지 시장에도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힘들었던 배터리셀 기업들, 그리고 바닥을 기던 리튬 가격이 이 거대한 ESS 수요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ESS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건 전기차 다음의 먹거리가 데이터 센터 옆마당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력 로드맵의 종착역, 바로 원자력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3마일 원전을 재가동하고 아마존이 탈렌 에너지와 계약해 원전 직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나라 전력망 독립선언입니다. 원자력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감정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의 관점에서 원자력은 위험한 에너지가 아니라 가장 예측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전기 요금이 아니라 전력이 끊기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빅테크들은 나라가 전기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데이터 센터 옆에 초소형 발전소를 직접 짓는 SMR, 소형 모듈 원전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규제와 비용 문제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글과 아마존이 조 단위 투자를 집행한 이상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원전은 이제 기피 시설이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 심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전력망, 그리드, 변압기 쇼크와 한국의 기회. 전기를 만들었으면 이제 보내야겠죠. 여기서 전력망 병목이 터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엔 칩 부족, 지금은 변압기 부족. 미국 내 변압기의 약 70%는 수명이 다한 고철입니다. 교체 수요만으로도 벅찬데 AI 수요가 덮친 겁니다. 현재 초고압 변압기 리드 타임은 최소 3년에서 4년. 지금 주문하면 2029년에나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장이 기술 혁신 시장이 아니라 신뢰와 레퍼런스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변압기는 새로운 기술보다 이미 1000대를 납품해본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후발주자가 아니라 기존 강자에게 집중됩니다. 미국 에너지부조차 자국 생산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전력기기 매조 능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몇 년씩씩 쌓여 있는 건 일시적 태매가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구조적 수혜입니다. 다섯 번째, 구리, 커퍼. 데이터는 빛으로 흐르지만 전기는 여전히 구리로 흐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광통신이 발달하면 구리는 덜 쓰는 거 아니냐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는 빛으로 흐르지만 전기는 여전히 구리로 흐릅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는 막대한 전력을 서버랩까지 보내기 위해 버스바라는 거대한 구리 막대가 들어갑니다. AI 칩이 전기를 10배 먹는다는 건 이 구리 혈관이 10배 더 굵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트라피규라 같은 원자재 거래상들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추가 구리 수용한 2030년까지 1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구리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증설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구리는 AI 시대의 가장 전통적인 원자재이면서도 가장 미래적인 자원이 됩니다.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안정장치에 가깝습니다. 여섯 번째, 냉각, 쿨링. 이 모든 전기는 결국 열로 바뀝니다. 젠슨 왕은 블랙웰 칩을 발표하며 액체 냉각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바로 2026년 이후 출시될 루빈입니다. 루빈은 HBM4 메모리를 12단, 16단으로 쌌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밀도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블랙웰까지는 앙냉과 순냉을 섞어 쓸 수 있겠지만 루빈 시대부터는 액침 냉각이 사실상 강제됩니다. 냉각 기술의 진화는 AI 성능의 그림자입니다. 칩 성능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냉각은 2단계씩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냉각 기업들은 AI 시대의 조연이 아니라 공동 주연에 가깝습니다. 투자자인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칩 전쟁터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슈퍼사이클 초입에 들어선 이 거대한 물리적 전쟁터일까요? 투자는 언제나 가장 시끄러운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대중의 관심이 닿지 않은 병목과 불편함에서 가장 큰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2편과 3편에서는 오늘 그린 이 지도 위에서 구체적인 사냥에 나섭니다. 전공법, 한국의 변압기 전선 대장주, 그리고 미국의 전력망과 냉각 독점 기업, 그리고 대안법, 전력난과 구리 부족을 피해 새로운 우회로를 뚫고 있는 숨겨진 기술 기업들까지. AI 인프라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직 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업의 본질을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두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까지 튀아였습니다.